안녕하십니까. 부인암 영양관리를 주제로 발표를 맡게 된 서울성모병원 영양사 신현주입니다. 오늘 준비한 발표는 부인암과 식이 요인, 치료 단계별 영양관리, 자주 하시는 질문의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인암과 식이 요인입니다. 부인암은 자궁 내막암으로 대표되는 자궁암, 난소암, 자궁경부암의 세 가지가 가장 흔한데요. 세계암연구재단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자궁 내막암의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과체중 비만, 당부화 지수, 좌식 생활 습관이 제시되었고 신체 활동과 커피 섭취를 통해 위험이 낮았습니다. 난소암의 경우에는 과체중 비만에서 위험이 높아졌으며 보유 수유를 통해서 위험이 낮아졌습니다. 자궁경부암의 경우에는 인유두종 바이러스의 감염, 흡연, 과체중 비만에서 위험이 높았으며 인유두종 바이러스의 예방 백신을 통해서 위험이 낮아졌습니다. 이처럼 과체중과 비만은 자궁 내막암의 확실한 증가 요인이며 난소암, 자궁경부암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는 요인입니다. 이 밖에도 채소, 과일, 유제품 등과 관련하여 이들의 섭취가 부인암의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몇몇의 연구 결과들은 있지만 이들을 제한으로 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치료 단계별 영양관리 방법을 보겠습니다. 부인암의 치료는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수술, 그리고 치료 종류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요. 각각의 단계에 따라서 영양 목표가 달라지기 때문에 각각의 단계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입니다.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하시는 경우 항암제와 방사선에 의해서 손상된 세포의 빠른 회복을 돕고 좋은 영양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우리가 치료 끝까지 체력을 유지하실 수 있도록 영양 관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따라서 매 끼니마다 고기, 생선, 계란, 두부와 같은 단백질 기반 식품을 섭취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며 이 밖에도 다양한 식품을 골고루 섭취하시어 모든 영양소들을 골고루 드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섭취량이 감소하게 되면 체중이 빠지면서 영양불량의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체중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며 섭취량을 조절해 주셔야 합니다. 필요시에는 영양보충 제품을 활용하여 간식이나 식사 대용으로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또한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에는 증상에 따라서 유연한 식사 관리가 필요합니다. 엄격한 식사 제한보다는 최대한 드실 수 있도록 섭취량을 유지하면서 체중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식사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부작용에서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심과 구토입니다. 오심과 구토가 있을 때에는 너무 무리해서 식사하시기보다는 소량씩 잦은 식사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공복감이 너무 길어져도 오히려 울렁거림이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담백하고 바삭한 식품을 활용하셔서 수시로 보충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토스트, 크래커, 뻥튀기, 누룽지와 같은 음식들을 머리맡에 두시고 수시로 보충하시면 울렁거림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면서 열량을 보충하실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시원한 음식을 활용하거나 신맛을 적절히 활용하시면 울렁거림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시원한 음료수나 레몬 사탕, 냉채 이러한 음식들을 활용하여 울렁거림을 완화시켜 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또한 구내염은 치료 후 1, 2주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때에는 입안 염증을 자극하여 상처 부위가 아프지 않도록 맵고 짜고 신음식의 섭취를 주의하도록 합니다. 또한 씹고 삼키기 쉬운 부드러운 음식을 드셔주시는 게 필요한데 반찬을 드시는 것이 힘들다면 갈거나 다져서 드시는 것도 가능하시고 음료수를 드실 때에는 빨대를 이용하시게 되면 상처 부위에 닿지 않고 드실 수 있습니다. 또한 상처 회복을 위해서 다양한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시는 게 중요하며 이때 권장되는 식품으로는 계란찜, 연두부, 콩국수, 카스테라와 우유와 같이 단백질을 보충하면서 입안을 자극하지 않는 부드러운 음식이 되겠습니다. 설사의 경우에는 항암제나 복부, 그리고 골반 부위의 방사선 치료를 받는 분들에게 많이 생기는데요. 이때는 수분 배설량이 많기 때문에 하루 8잔 이상의 수분 섭취가 필요합니다. 또한 소량씩 잦은 식사를 통해서 설사량을 조절해 주시는 것이 좋고 장을 자극할 수 있는 식품의 섭취를 줄여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고지방 식품, 유제품, 알코올, 카페인, 초콜릿과 같은 음식은 제한합니다.
이때 권장되는 식품은 흰죽, 보리차, 이온음료, 꿀물, 과일 주스와 같이 수분을 보충하면서 열량을 섭취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수술 후 단계입니다. 수술 후 단계에서는 수술 부위의 빠른 회복과 합병증 발생에 주의하며 식사 관리가 필요합니다. 자궁이나 난소 등의 생식기 부위만 절제했을 경우에는 보통 일반적으로 하루 정도 지나서 미음부터 시작하여 정상 식사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장절제나 장로 조성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저잔사식을 한두 달 정도 진행이 필요한데요. 특히 복부 수술을 받으신 분들이나 복부 부분에 방사선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 중 종종 장폐색과 장마비 증상을 겪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때는 유동식부터 시작하셔서 증상 호전에 따라서 일반식으로 전환하시는 것이 필요하며 천천히 꼭꼭 씹어서 섭취하도록 합니다. 하루 4번에서 6번에 걸쳐 소량씩 자주 식사해 주시고 섭취하실 때 불편함이 없을 경우에만 양을 한두 숟가락씩 늘려가면서 섭취량을 회복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잔사식은 장 수술 전후 혹은 장폐색이 있을 경우에 장에 대한 자극을 감소시키고 배변량을 최소화하는 식사입니다. 저잔사식에 허용되는 식품과 주의해야 할 식품을 나열해 놓았는데요. 평소에 잡곡밥을 드셨던 분들이라면 쌀밥으로 바꿔주시고 어육유분의 경우에도 지방과 결체 조직이 적은 고기나 생선, 계란, 두부 등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채소류의 경우에는 부드러운 채소를 이용하셔서 익혀서 드시는 것을 권장드리며 과일류의 경우에는 껍질과 씨앗을 제거 후 먹는 과일은 가능하십니다. 하지만 바나나와 감 같은 경우에는 탄닌 성분으로 장마비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주의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우유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유제품을 드셨던 분들에 한해서 불편함을 겪지 않으셨던 분들에 한해서 발효 제품으로 대체하여 요구르트나 요플레로 대체하여 드시는 것은 권장드리며 지방 같은 경우에는 요리하실 때 가볍게 사용하시는 식용유와 참기름 등의 이용은 가능합니다. 다음은 치료 종료 후 단계입니다. 치료 종료 후에는 적정 체중을 유지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인암은 과체중, 비만과의 연관성이 높기 때문에 충분한 운동과 건강한 식생활을 통해 적정 체중을 유지하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식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균형 있게 나에게 필요한 양을 적당량 섭취하시는 것을 말하며 더불어 고지방, 고당제 식품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운동은 미국의 스포츠 의학회에서 체중 증가 예방, 그리고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서 주 5회 30분 이상의 유산소 운동과 주 2회 근력 운동을 권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적정 체중을 유지하면서 부인암 재발 방지, 그리고 만성질환으로 인한 2차암 발생을 예방해 보시기를 권장합니다. 그렇다면 나의 비만도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비만도를 확인하는 방법은 체질량 지수를 계산해 보면 됩니다. 체질량 지수는 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입니다. 체질량 지수가 23 이상일 때는 과체중, 25 이상일 때는 비만으로 판정하며 23 이상일 때에는 체중 조절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필요한 섭취량을 계산하는 방법은 과체중 비만의 경우에는 25, 정상의 경우에는 30, 저체중의 경우에는 35를 현재 체중에 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키가 160cm인 56kg 여성의 경우 체질량 지수는 56 나누기 1.6 나누기 1.6 해서 21.8로 정상 범위에 해당하고요. 정상 범위에 해당하는 30칼로리를 현재 체중인 56에 곱하여 약 1700칼로리를 하루 동안에 드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열량만 맞춰서 먹는다고 해서 건강한 식사는 아닌데요. 밥과 반찬을 골고루 먹은 500칼로리와 과자 한 봉지로 채운 500칼로리는 그 영양소의 구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식품 구성 자전거라는 그림인데요. 자전거의 뒷바퀴를 보시면 각 칸의 크기가 우리가 권장드리는 식품의 권장 섭취량과 비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하루 3번 식사를 해주실 때 곡류군, 어육류군, 채소군을 포함해 주시고 간식으로 하루 한두 번 과일과 유제품을 포함해 주시면 됩니다. 앞바퀴는 물이 구성하고 있고요. 또 이제 운동을 하고 있죠. 그래서 충분한 물 섭취와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적절한 균형 있는 섭취를 통해서 건강 체중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그림입니다.
균형식을 해야 하는 이유는 각각의 식품군마다 가지고 있는 영양소가 다르며 영양소들이 하는 역할들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곡류군, 밥, 빵, 면, 고구마 이런 것들이 해당되는 곡류군은 주로 탄수화물을 공급하는데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 에너지를 줍니다. 따라서 활동할 수 있는 기운과 체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어육류군의 경우에는 주로 단백질과 지방으로 구성되어 신체를 구성하고 대사와 면역 기능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채소군의 경우에는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해서 다른 영양소의 체내 이용에 도움을 주며 식이섬유를 함유하여 혈당을 조절하고 변비의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지방군의 경우에는 동일한 양으로 높은 열량을 공급하기 때문에 많이 드시게 될 경우에는 체중이 증가할 수 있어서 양 조절이 필요합니다. 우유군의 경우에는 탄수화물, 단백질, 무기질, 과일군의 경우에는 탄수화물, 비타민, 무기질을 공급하여 에너지를 공급하고 다른 영양소의 체내 이용에 도움을 줍니다. 1700칼로리의 식단을 구성하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밥 한 공기에 고기, 생선, 계란 두부 중 한두 토막, 그리고 나물 2접시를 식사 때마다 드시고 간식으로 우유 한 잔과 자신의 주먹 크기의 과일 한 컵 정도를 드시게 되면 1700칼로리를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식으로 드시기 힘든 경우라면 빵이나 고구마, 국수 이런 것들로 대체해서 드셔도 괜찮은데요. 식빵 3쪽이나 고구마 1개 반 분량을 밥 대신에 드셔주시고 계란 한두 개 분량을 스크램블이나 후라이해서 같이 곁들여 주시고 샐러드 한 그릇을 추가해 주신다면 한 끼 균형 잡힌 식사가 되겠습니다. 국수나 파스타 등을 드실 때에도 면만 드시는 것이 아니라 면은 적당량 드시면서 계란, 새우, 두부, 고기 등을 활용하시고 야채를 드실 수 있도록 야채 반찬을 드신다든지 샐러드를 추가해 주신다든지 하게 되면 균형 잡힌 식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외식을 할 때에 스파게티를 먹는다고 한다면 토마토 해산물 스파게티에 샐러드 한 접시를 추가하시면 한 끼 균형식이 되겠습니다. 이 밖에도 식사를 준비하시기 힘드시거나 아니면 시간이 좀 없으신 분들이라면 간편식으로 드셔보셔도 괜찮은데요. 영양보충 음료 2팩에 크래커 5조각 또는 떡 한 덩이 정도를 드시게 되면 1700칼로리에 해당하는 한 끼 식사 분량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주 하시는 질문 몇 가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많은 환자분들께서 육류를 먹어도 되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물론 국제암연구소에서 가공육류와 적색육류를 발암물질로 분류한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잦은 적색육류의 섭취가 대장암의 발병률을 높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외 특정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근거가 없을 뿐더러 육류는 단백질과 철분에 좋은 식품부원으로서 빈혈 예방, 면역 유지, 손상된 세포 회복 등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만 숯불에 직화구이를 하거나 고온조리 시에는 발암물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건강하게 드시기 위해서는 프라이팬 위에 굽기, 찜, 삶기 등을 이용하여 고기를 드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밀가루와 설탕에 관한 질문입니다. 밀가루 음식이나 설탕 자체는 암 발생과의 연관성이 없습니다. 또한 밀가루의 주요 영양성분인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 에너지를 공급하는데요. 이 탄수화물을 많이 먹었을 경우에 체지방 증가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만성질환과 비만과 관련된 일부 암 발생과의 연관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밀가루 음식은 주로 단일식품으로 섭취하게 되는데 이때에는 단백질이나 비타민, 무기질, 섬유소와 같은 다른 영양소를 드실 수 없는 경우가 많아서 빵이나 면을 드실 때에는 첫 번째로 양 조절을 해주시고 빵을 드시게 될 경우에는 너무 달거나 기름진 것들은 피해 주시고 국수의 경우에는 튀기지 않은 종류를 선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에 더불어서 어육류군과 채소군도 함께 곁들여 주신다면 한 끼 균형식으로 드셔도 무방합니다. 다음은 면역력이 떨어졌는데 보조식품 먹어도 되는지, 면역력을 올리는 식품이 따로 있는지에 대한 질문도 많이 해주시는데요. 사실을 말씀드리자면 특정한 음식이 면역력을 올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특정한 건강보존식품을 드시게 되었을 경우에 간 수치가 올라간다든지 신장 독성이 발생하면서 치료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면역력을 올리는 음식이 있을지, 특정한 보조식품이 있을지에 대해 기대하기보다는
고칼로리, 고단백질의 식품을 골고루 드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만약에 섭취량이 부족한 경우라면 영양 보충 제품을 적절하게 활용하시는 것도 권장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치료 중에는 부작용과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을 관리하기 위해 유연한 식사 관리가 필요합니다. 너무 엄격한 식사 제한을 하기보다는 섭취량과 체중을 유지하실 수 있는 방향으로 최대한 드실 수 있도록 유연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 식사량과 체중이 유지되는 상황에서라면 특정한 음식에 치우치지 않도록 6가지 식품군을 골고루 드시면서 모든 영양소를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치료 종료 후에는 적정 체중을 위한 식사와 운동 관리를 통해서 부인암의 재발 방지, 그리고 만성질환에 의한 2차 암 발생을 예방해 주시는 것에 힘쓰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